인천세종병원 박재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F의 AF의 RF 어블레이션이 모탈리티랑 하펠리어를 감소시키냐에 대해 주제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방세동은 70대에서 유병률이 한 10% 가까이 되는 장기적으로 치료해야 되는 가장 흔한 부정맥이 되겠습니다. 심방세동 환자분이 오시면 증상뿐만이 아니라 향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 사망이 한 2~3배 정도 증가하고 스트로크가 한 5배 정도 증가하고 심부전이 2~3배, 그로 인해서 입원율도 증가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지기능 장애랑 치매의 리스크 팩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년 전 어펌 스터디에서 리듬 컨트롤과 레이 컨트롤군을 비교해 봤을 때 대부분의 리듬 컨트롤은 아미오다론과 소타롤을 한 80% 사용하였었는데 5년 때 사이너스 리듬 유지율을 보면 리듬 컨트롤군에서 한 63% 정도에서 그다음 레이 컨트롤은 한 35%에서 사이너스 리듬을 유지하였지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올코즈 모탈리티는 두 군간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리듬 컨트롤군에서 이제 토사드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정맥에 의한 카디악 어레스트 빈도가 더 높았고 또한 입원율이 오히려 한 10% 정도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분석을 해보았을 때 사이너스 리듬으로 유지한 군과 그다음에 와파린을 사용하는 군에서 모탈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리듬 컨트롤 드러그를 사용한 경우에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당시 2000년 전후부터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RF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사용했을 하여서 AF를 컨트롤하고 항부정맥 약제에 의한 부작용을 피할 수 있다면 오히려 모탈리티를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까지는 여러 업저베이셔널 스터디나 리지스트리 스터디, 싱글 센터 스터디들밖에 없었고 한 2010년 중반 때부터 이제 10여 개의 RCT 스터디를 메타 어널리시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RF 카테터 어블레이션과 약제를 비교해 봤을 때 예상할 수 있겠지만 AF는 어블레이션군에서 AF가 더 잘 컨트롤되었고 증상이 더 호전되었지만 올코즈 모탈리티랑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줄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AF 어블레이션 2014년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부정맥제 효과가 없는 심토마틱 증상이 있는 페록시마 AF인 경우 클래스 1으로 그리고 퍼시던트 AF인 경우 클래스 2로 RF 어블레이션 레커멘드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2010년 중반 때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최근에 발표된 카바나 트라이얼에서 보시면은 지금까지 발표된 가장 규모가 큰 유일무이한 랜더마이즈 스터디로서 2,200명의 환자들을 양군으로 랜더마이제이션하였고 카테터 어블레이션군의 1,100명 가운데 100명 정도 나중에 카테터 어블레이션 여러 가지 이유로 받지 않았고 그리고 약제 치료군 1,100명 가운데 중요하게도 한 300명 정도가 나중에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서 카테터 어블레이션 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한 27.5% 정도가 크로스오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석에서는 이제 처음 랜더미제이션에 따라서 인텐션 투 트릿 어널리시스를 하였고 컴포짓 엔드포인트인 사망과 스트로크 그리고 블리딩, 카디악 어레스트는 두 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못하였지만 어블레이션군에서 약간 한 1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세컨드리 엔드포인트를 보면은 올코즈 모탈리티가 어블레이션군에서 약 한 15% 정도 감소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고 스트로크는 두 군간의 발생 빈도가 너무 낮아서 비교가 불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블리딩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사망이랑 카디오베스큐 입원은 어블레이션군에서 더 적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제 퍼 프로토콜 어널리시스를 이제 해보았을 때 실제로 어블레이션을 받은 군과 약제 치료를 받은 군을 비교해 봤을 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컴포짓 엔드포인트가 12개월 때 카테터 어블레이션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소견을 보여서 한 27% 정도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랜더마이즈 스터디로서 환자분들이 입원하게 되어지면은 외래에서는 약제 치료 효과 없어 입원을 권하게 되고 입원해서 시술하기 전날 환자에게 자세히 시술의 부정맥 어블레이션의 이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지는데 솔직히 환자분께서는
시술을 했을 때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여쭤보시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길게 이 카바나 스터디의 토대로 해서 저는 솔직히 퍼 프로토콜 결과 어널리시스에 따라서 사망률과 입원율은 감소한다고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이 물어보는 거는 어블레이션 군에 포함됐을 때 앞으로 여러 가지 약제 치료 받고 나서 부정맥 시술을 받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어블레이션을 받았을 때 결과를 물어보시는 거기 때문에 퍼 프로토콜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펠리어가 동반된 AF만 따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았었는데 예전에는 리듬 컨트롤군과 레이 컨트롤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리듬 컨트롤군에서 AF가 30%로 더 잘 조절되었고 레이 컨트롤에 비해서, 하지만 AF가 더 잘 조절된다고 하더라도 올코즈 모탈리티랑 스트로크 그리고 하펠리어나 컴포짓 아웃컴은 개선시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아탁 스터디에서 보시면은 어블레이션과 아미오다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블레이션군에서 AF가 당연히 잘 유지되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 또한 입원과 모탈러티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위에 나온 중요한 캐슬 AF 스터디에서도 어블레이션군에서 컴포짓 엔드포인트인 올코즈 모탈러티랑 하펠리어 입원이 유의하게 한 38% 정도 감소하였고,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인 올코즈 모탈러티랑 하펠리어 입원 또한 한 47%, 43%, 44% 정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RF 어블레이션을 퍼스트 라인 세라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AF가 잘 컨트롤된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증은 탐폰이나 펄멀베인 스테노시스, 브라디카디아는 조금 더 늘어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페록시마 AF랑 퍼시스턴트 AF가 카테터 어블레이션의 클래스 1, 클래스 2의 인디케이션이 되고, 특히 젊은 사람에서 페록시마 AF가 있는 경우 2의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에는 클래스 1 인디케이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제 효과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살펴봐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시죠? 어블레이션의 경우는 이제 3대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겠고, 탐폰이나 페리카드 이퓨전이 1% 정도의 1.5% 정도에서, 그리고 펄멀베인 스테노시스가 요즘에는 많이 줄어서 1% 이하에서, 그리고 이스케믹 스트로크가 한 1% 조금 적게 생기지만 연구에서 보면은 사일런트 세레브랄 엠볼리즘이 한 10% 정도 생긴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플리케이션은 프로시저 규모가 더 작은 병원에서 많이 생기고 올드에이지에서 더 많이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크라이오 오블레이션도 도입돼서 탐폰이랑 페리카드 이퓨전이 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고, 시술 시간도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술 케이스 예인데, 저희 병원에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에서 아미오다론이랑 베타블로커 사용해도 AF RVI 조절되지 않아서 결국 AF 어블레이션을 이제 의뢰받았습니다. EF가 한 48%고 LA 사이즈가 50mm 정도라서 결국 시술을 해도 재발될 가능성이 50% 이상 될 것으로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의뢰하시는 선생님이나 의뢰받은 저나 이 환자에서 AF 어블레이션 하지 않는다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심장 이식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AF 어블레이션을 시작하였고, 하기 전에 일렉트론 매핑에서 이제 좌심방 전체에 파이브로시스가 심한 걸 관찰할 수 있어서 LA의 양쪽 베인과 루프 안티리어 라인 리니어 어블레이션을 하고 CTI까지 어블레이션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2, 3일 후에 다시 동일동은 이제 AF로 바뀌었고, 하지만 AF지만 RVR은 아니고 이제 한 80회 정도로 지금 잘 유지되고 있고, 아마도 이제 이분은 좀 더 나빠진다면 심장 이식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에서 어블레이션인 경우에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가 없는 다일레이트 카디오마이오패시와 비교해 봤을 때 AF가 시술하고 나서 조금 더 잘 재발되는, 한 2배 정도 더 잘 재발된다고 하지만 LA 사이즈가 크지 않고 페록시마 AF인 경우에는 HCM이 아닌 일반적인 하펠리오 환자에서와 비슷한 결과를 보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카테터 어블레이션이 증상이 있는 약제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이 있는 AF 환자에서 리듬 컨트롤 스트레티지로 효과적임은 알려져 있고, 그리고 카바나 스터디에서 퍼 프로토콜 어널리시스 상에서는 이제 사망이랑 스트로크 그리고 블리딩, 카디악 어레스트 같은 컴포짓 엔드포인트를 이제 감소시킨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하펠리오 동반한 AF 환자에서는 이 AF 어블레이션이 올코즈 모탈리티랑 허페리오 입원을 감소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상입니다.